안녕하세요. 스토플라이입니다. 지난 고기남자님과의 그 소송 과정에서 이제 고소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근거 있고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김상규 변호사님을 모셔서 같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소터플라이님과의 인연으로 해서 이번에 고기남자님과의 그 사건에서 그 소터플라이님을 변호를 하게 됐던 상황이고 또 대리를 하게 됐던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기남자님이 소터플라이님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그리고 저희가 고기남자님을 공갈, 그러니까 협박을 통해 가지고 재물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공갈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우선 저희가 고소당한 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소터플라이님은 절대 고기남자님의 영상을 표절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인을 해준 거죠. 사실 경찰관님이 봐도 이거는 가당치도 않다. 네, 택도 없다. 네, 그래서 그냥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그런 사안입니다. 고기남자님으로부터 유튜브 댓글이랑 인스타 DM이 먼저 왔었고, 그 내용은 유튜브 초창기 영상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기남자님의 영상이었고, 그 참고했던 부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영상을 비슷하게 따라했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과를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할 때 사과를 드렸는데, 됐다, 돈을 빨리 입금을 해라, 입금을 하지 않으면 표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도 받지 않으시고, 그러면 같이 그 익명으로 기부를 하자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원치 않으시고, 그냥 어쨌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올리겠다는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하셔서, 다음날 23일 저는 해당 영상의 총 수익금을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삭제된 채 저에 대한 영상이 고기남자님 채널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소터플라이라는 유튜버가 코스트코 다이어트라는 영상 그대로 카피한 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뿐이 아니라 너무 명확한 이런 워딩, 그러니까 글씨체, BGM 스타일까지 막 살짝 애매하게 카피를 하셨다며 카피도 아니다로 막 카타부터 의견이 갈렸어. 소터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금을 저에게 입금하세요. 제가 그 수익금을 좋은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기부 금액을 전달드립니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씹혔습니다. 씹혔습니다. 혹여나 소터님께 악의적인 댓글은 삼가해주셨습니다. 며칠 전 고기남자님께서 저를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하여 제 입장과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스트코 영상은 제가 봐도 비슷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이 코스트코라 100번 넘게 온 고인물이 꼭 사는 다이어트 식품들. 저는 코스트코 오면 닭가슴살부터 챙기는데 거의 이거. 저는 보통 먹고 싶은 음식은 시켜 먹거나 음식점에서 먹고 집에는 클린한 음식 위주로 쟁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맛있는 게 많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트레이더스 다이어트 식품 중에서 9가지 품목이 고기남자님의 코스트코 다이어트 추천 제품과 일치합니다. 또한 표시된 부분에서 변이 잘 나와요, 맥주가 당겨요,
등의 유머 표현까지 유사했습니다. 유튜브를 막 시작하던 초창기에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유튜버분들 영상을 찾아봤고 참고하는 과정에서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썸네일 구도와 유머 코드까지 유사하게 사용된 부분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토플라이님을 표절로 고소했습니다. 소토플라이님께서는 영상에서 표절한 내용을 축소해서 보여주며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건 영상 표절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제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것은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기부만 하셨을 뿐 저에겐 어떠한 배상도 하시진 않으셨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토플라이님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묵인한다면 또 다른 표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후 소식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 남자님이 소토플라이님께서 표절했다고 하는 그 영상, 네. 그 영상을 한번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아예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었었는데 그거 얼마 못 가거든요. 이번 다이어트는 이렇게 생각보다 다양하게 맛있게 먹었고 짜잔. 그래서 길게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다이어트 식단들을 많이 풀어볼 테니까. 저는 보통 먹고 싶은 음식은 시켜 먹거나 음식점에서 먹고 집에는 클린한 음식 위주로 쟁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맛있는 게 많으면 통제가 안 돼요. 진짜 며칠 만에 다 없어져. 냉장고가 텅 비어서 오늘 장 보러 온 김에 제가 집에서 항상 쟁여놓는 음식들 2년 동안 트레이더스에 가면 매번 사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영양소가 많은 거 아시죠? 농약 때문에 꺼림직한데 공장에서 아주 겉에 농약을 잘 제거한 거라 저는 믿고 아침마다 하나씩 먹고 있어요. 역시 아침마다 똥을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다이어트 효과, 장 운동 개선, 노화방, 혈압 강화,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동맥경, 당뇨병, 암 예방. 사실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크게 와닿지는 않고 아침에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뭔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상쾌한 기분입니다. 아침 먹기 귀찮아서 걸으시는 분들 나가는 길에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 꺼내 먹어보세요. 진짜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또 이거 먹으면 좋은 게 똥을 잘 싸. 가 없는 크래미. 칼로리도 적고 대신 얘가 주 단백질이 되면 안 돼요. 종종 먹어야지. 또 밤에 이거 하나 까서 맥주 먹고 그런다. 가루가 안 들어간 게맛살,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크라비아가 다른 데서 사 먹는 게맛살보다 더 부드럽고 이 결대로 잘 찢어져서 되게 맛있어요. 가끔 집에서 입 심심할 때 먹는 간식으로 추천드려요. 근데 문제는 맥주가 요거트, 무지방, 다이어트에 진짜 좋죠. 하지만 무지방 이꼬르 맛없다. 진짜 맛없어요 이거.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 요 냉동 블루베리 넣고 스테비아 조금 넣잖아요. 진짜 맛있어져요. 얼려버리면 아이스크림 되고. 이건 무조건 필수지. 다이어트 할 때 그릭 요거트나 그래놀라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그냥 먹으면 맛없는데 이 냉동 블루베리 조금만 넣어도 훨씬 맛있어집니다. 눈 건강에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볼 때 눈한테 좀 덜 미안한 느낌? 빵. 아 그냥 빵은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냥 다 안 되는 거야. 다 설탕이야. 아 예쁘게 생긴 거 봐. 미쳤어 진짜. 와. 아 케이크는 진짜 생일에도 안 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 단위가 아니라면 여기서는 빵 사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한번 사봤는데 이틀 만에 저 많은 걸 다 먹게 돼. 안 돼. 참아야 돼. 지나가. 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탄수화물 56에 지방이 3.8. 근데 단백질이 12가 들어있어. 10이면 대략 계란 2개 가까이 되는 거야. 탄수화물인데 단백질이 들어있는 사기템. 이거는 너무 잘 팔려서 그런가 올 때 하나씩밖에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마다 꼭 사고 있어요. 가격도 3,200원. 미쳤지.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려 먹어도 되고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워도 되고. 근데 저는 찜기에다가 쪄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사는 빵이 있어요. 베이글입니다. 이거 하나에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있고 지방 함량도 적어서 운동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해먹거나 전자레인지 돌려서 요거트 발라 먹어도 맛있는데 나중에 이걸로 간단하게 해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땐 지방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었었는데 그거 얼마 못 가거든요. 보여드린 것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식품들이지만 제가 늘 이것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보디빌딩 선수도 아닌데 평생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짜잔. 그래서 길게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다이어트 식단들을 많이 풀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 찍는데 한 4시간 걸렸거든요. 운동도 그렇지만 다이어트도 즐거워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크로스핏 말고도 다이어트 관련 꿀팁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부드럽고 달달한 요 부분. 저희가 경찰서에 이제 동영상 한 20개 정도를 제출을 했잖아요. 아, 네, 동영상 20개 정도를 제출을 했는데 고기 남자님이 저렇게 찍으시기 전에 이미 한 10몇 개의 영상이 그런 비슷한 영상들이 돌아다녔어요. 국내 영상만. 아. 해외 영상까지 하면 더 되겠죠? 눈치 보면서 복근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던가. 장면. 지나가자. 지나가. 빨리 지나가. 그런 간식 코너에서 지나가자 뭐 이런 말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하는 표현 아닐까요? 저도 사실 뭐 최근에 급하게 한 15kg 정도 살을 뺐는데 예전에 킴킴면서 활동할 때보다 살이 좀 쪘지만 너무 살이 쪘다가 좀 빼면서 저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지나가면서 지나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고기남자님의 주장대로라면 고기남자님도 저작권법을 위반하신 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맞는 판단이죠. 하지만 소타님은 이런 가장 작은 부분만 언급하며 표절을 축소하셨습니다. 가장 비슷하지 않은 부분만을 부각하시면서 사과하셨습니다. 소터님이 여러분께 숨기고 싶었던 진짜 표절한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먹었고 짜잔. 항상 쟁여놓는 음식은 사는 것. 역시 아침마다 똥을 저는 또 이거 먹으면 좋은 게 똥을 잘 밀가루가 없는 크래미. 또 밤에 이거 하나 까서 맥주 먹고 그런다. 밀가루가 안 들어간 게맛살. 근데 문제는 맥주가 땡기. 그릭 요거트 무지방 다이어트에 진짜 좋죠. 요 냉동 블루베리 넣잖아요. 진짜 맛있어져요. 다이어트 할 때 그릭 요거트나 그래놀라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냥 먹으면 맛없는데 이 냉동 블루베리 조금만 넣어도 훨씬 맛있어지니다. 아 그냥 빵은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냥 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저 빵 진짜 못 참거든요. 안 돼. 참아야 돼. 근데 합법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탄수화물 56에 지방이 3.8. 근데 단백질이 12가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사는 빵이 있어요. 베이글입니다. 이거 하나에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있고 지방 함량도 적어서 진짜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었었는데 그거 얼마 못 가거든요. 평생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 다이어트 식단들을 많이 풀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다이어트 관련 꿀팁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고기남자님께서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가장 비슷한 부분들을 교차 편집을 해놓으셨다 보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다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막는 것 자체는 사실 현행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 가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딸이 8살인데 저희 딸도 요거트를 먹으면서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서 먹거든요.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서 먹으면서 이걸 넣어야 맛있다는데 근데 그거는 뭐 너무나 다 근데 그렇지 않나요? 어디 가서 요거트 먹으면은 과일 넣어서 먹거나 잼 넣어서 먹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아까 또 봤던 부분에서 뭐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비슷할 수도 있는 게 카트를 끌고 가면서 만약에 촬영을 한다. 그럼 어떤 구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거의 나오는 구도도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영상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교차 편집을 해놓은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영상까지도 전부 다 고기남자 쪽에서 제출한 거고 경찰관님이 이 영상과 그다음 그 이전에 올라왔던 비슷한 마트에서 그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뭐 운동에 관련된 팁을 드린다거나 하는 영상들이 정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찾다가 뭐 20개에서 더 안 찾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돌아다니는 챌린지를 만약에 그걸 가지고 표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용어는 좀 제외하고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창작물이어야 됩니다. 정말 독창적인 창작물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창작물이야 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존재하고 뭐 실용신안 디자인권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등록이 되지 않는 어떤 저작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보호를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먼저 이러한 구도를 해가지고 이러한 걸 썼기 때문에 이 구도가 무조건 다 따라하면 표절이다가 되어버리면은 그건 너무 무분별한 확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세상에서 너무나 비슷한 영상들이 많고 해외 사례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영상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저작권법 침해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이고 네, 그래서 경찰관님이 아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셨다. 그리고 이 결과는 끝까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약간 저를 겨냥한 듯한 어떤 그런 영상에서 고정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그대로 카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바로 표절 사실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에게 먼저 영상 사용자 명목으로 돈을 주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좀 화제가 됐었던 건이잖아요. 왜냐하면 고기남자님이 이걸 가지고 뭐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끌었고 그 어그로를 끈 거에서 이제 스토플라이님하고 같이 고소고발전으로 갔었는데, 그렇게 간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봤었을 때는 마치 이제 소터플라이님에게 있어서 뭔가 소터플라이님은 표절을 해놓고도 뭐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이 좀 들어가려는 의도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리고는 뭐 이건 뭐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전형적으로 저도 유튜브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유튜브 할 때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광고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광고 같기도 하고 일단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이 댓글이 굉장히 제가 재밌는 댓글이 하나 고정까지 해놓으신 걸 봤는데, 안녕하세요. UN 전문기관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어렵다. 와이포라고 읽어야 되나 위포라고 읽어야 되나 자문위원이자 국제저작권법을 다루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은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문제는 한국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은 국가마다 다 다르거든요. 법은 국가마다 다 다른데 뭐 큰 맥락은 비슷하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작권법을 주로 다루는 법률가로서 면밀히 지켜보았는데 국제적인 저작권법 트렌드와 실무적 관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소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기준, 협약에 맞섰을 때 실무상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과정은 매우 치밀한 논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인정받는 저작권의 범위가 좁아서예요. 그게 좁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작권이라는 미명하에 다 막아버린다면은 계속된 창작물은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번 사례는 영상의 구성과 구체적인 워딩이 매우 흡사하여 법리적 위반 성립 가능성을 5대5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네요. 5대5 정도로 판단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5대5 정도로 판단한다. 뭐 이기면 이긴다, 지면 진다 이건데, 그리고 이거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변호사는 맞으시겠지만 한국법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치명적인 워딩이 있어요. 고기남자님을 향한 협박죄 고소건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 뭐 이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요구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는 벌금 정도 보고 있긴 한데,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결과가 예상됩니다라는데 기소유예는 유죄입니다, 여러분.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냐면은 기소유예라는 거는 잘못한 거 맞아. 검사가 봤을 때 죄가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근본에 한번 봐줄게,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소유예 처분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넣으면은 100% 승소합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100% 승소를 해요. 그래서 무죄에 가까운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 말에서 이분은 한국법을 굉장히 모르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법적 처벌 여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중요한 점은 법적 처벌 여부 그 자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서로 분쟁이 있었을 때 그걸 나눠주는 기준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법에는 위반되지만 잘못되지 않았어. 라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논증이랑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표절이 아니다라는 면제가 될 수가. 근데 표절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그건 표절이 아닌 거예요.
법에 있어가지고 변호사가 할 말은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내 개인적 의견을 굉장히 전문가적 의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 생각이시니까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표절은 명백한 사실이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될 만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의문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위험하네요. 저작권, 지재권 상담, 크리에이터 기업 문의는 DM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미국 변호사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수익활동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게 수익활동이라면은 제가 알기로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왜냐면은 엄밀히 맞으면은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뭐 미국이나 뭐 그쪽에 자격 있으신 데서 이렇게 상담하시고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기업 문의 이런 거 받으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 이분은 뭐 글로벌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국 법 체계 하에서는 소터플라이님의 그 영상이 절대로 표절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리고 법 개정이 빠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글로벌 기준을 우리나라는 충분히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K-팝 강국이잖아요. 지적재산권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적재산권법이 강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을 마치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 사대주의적인 발상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요즘 방송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뭐 항의하실 분들은 뭐 검색하시면은 저와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항의하시고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또 아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실히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경우는 무죄에 가까운 게 아닙니다. 기소유예 받으면은 그게 어찌되었던지 간에 민사사건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고기남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우리가 민사사건을 걸어요. 그러면은 100% 이겨요. 질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변호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이번에 있어가지고는 넘어간다. 검사의 재량으로 내가 한번 봐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고기남자님이 소터플라이님에 대해서 공갈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공갈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공갈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정신적 피해라던가. 근데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영상 외에 그냥 그 단순 공갈죄만 놓고 본다면 그 공갈을 가지고는 받았을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유튜버잖아요. 내가 유튜버가 아직은 크고 있는 채널인 소터플라이 채널에다가 마치 이거에 대해 가지고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너를 매장시킬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은 얼마가 인정될지는 모르나 우리나라가 위자료가 원체 작은 나라입니다. 뭐 사람이 죽어도 위자료는 뭐 8천에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혼할 때도 보면은 위자료가 뭐 높아봤자 2, 3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자료가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할죄에 따라서 이제 민사로 소터플라이님이 받으신 충격을 손해배상을 정신적 충격을 이제 위자하기 위해서 위자료를 받는다고 치면은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예상을 할 때는 한 500에서 1,500만 원 그 사이 수준일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100% 이깁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은 벌금이 나와도 이기고요. 그 기소유예 위부터는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공갈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은 실제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갑자기 한 100만 구독자가 넘는 메가 유튜버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만약에 너 이렇게 행동했지, 너 근데 나한테 만약에 돈 안 보내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야 라고 하면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고 뭐 저도 유튜브를 해봐서 알지만 100만이라는 건 사실 하늘이 내리는 거고, 네, 알고리즘의 신이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추종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적도 많겠지만, 그 추종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만약에, 사이즈로 보면은 15분의 1 정도 되는 소터플라이님 채널을 와서, 공격을 한다. 그렇다 치면은 누구나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행동, 상대방의 외포심이 들게 해서, 외포심이라는 게 겁을 먹게 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공갈이라는 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를 한 거고, 저희는 뭐 구질구질하게 명예훼손 이런 거는 고소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터플라이님이 그동안 뭐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뭐 이랬던 상황들까지 전부 민사소송으로 넣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표절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갈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강하셨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변호사로서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죠. 민사도 하는 게 맞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봤었을 때는 기소유예도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벌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금이 나오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공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기부를 안 했으면은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소토플라이님이 내가 기부를 하겠다 또는 우리가 공동으로 기부를 하자라고 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메시지를 지워가면서까지 뭐 지금 몇 시까지 입금 안 하면은 뭐 큰일 날 줄 아세요 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하고 전형적인 공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돈을 뜯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지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유해물질이 나와서 소비자단체가 가서 막 우리가 언론화하겠다, 기사화하겠다, 우리 이거 좋은 일에 쓸 테니까 아니면 돈 줄래? 공갈이 된 판례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본인의 이야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물론 고기남자님이 그렇게까지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굳이 기부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나한테 보내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거를 제 기억에 지금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한 대여섯 차례 계속 요구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누가 봐도 공갈이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누군가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 이거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나한테 어떤 명목으로는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자의 조언을 구해보시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일단 그게 너무 무서운 감정이 제일 컸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좀 이상하다. 해킹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설마 고기남자님이 이러실까? 네, 저도 해킹당했나? 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겁이 나니까 또 고소까지 진행을 하니까 사실 그것도 뭐 제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고소 자체부터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원래 고소를 하면 무조건 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시간, 비용, 정신적 고통, 방송활동 중단 등등등등 많은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으실 수밖에 없죠. 일단 살면서 먹을 욕을 진짜 많이 먹어서 그죠. 네, 좀 밖에 나가는 것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무섭고 약간 그죠. 그런 뭔가 이렇게 막 하나에 집중이 안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막 운동도 잘 못하겠고 뭐 잘 못했어요. 뭔가를 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못했어요. 뭐 괜찮은 척 하려고 막 노력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잘못한 게 없는지 아닌지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너무 약간 계속 주눅드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되게 컸고 원래 좀 잘 잊는 편인데 좀 막 안 좋은 일들이나 이런 거 잘 잊는 편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몇 개월 동안은. 이게 무형의 피해가 너무 큰 거는 맞는 것 같고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고 그리고는 어차피 그렇지만 결과는 제가 속단하긴 이르지만 대부분은 뭐 제가 말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혐의가 없고 이제 고기남자님은 어찌됐건지 간에 기소유예 이상은 받으실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거는 근데 소터플라이님 성격상 또 제가 설득을 해야 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연락이 왔었어요. 1월 1일 날 2026년 1월 1일 날 밤에 연락이 하나 왔었는데 고기 남자님이 저를 고소한 건으로 출석 요청이 오고 있는데 출석을 하려고 하니까 내키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서로 감정적으로 너무 꼬인 것 같다. 같은 유튜버들끼리 뭐 싸움을 여기까지 하고 관련된 영상을 다 내리고 다시 힘차게 한번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이는데 고기남자님 변호사님도 되게 유능하신 분이라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아셨을 거예요. 고소를 하실 때. 그리고는 고소인 진술까지 하기 전에도 아마 수사관님이 미리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네. 결국에는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본인이 더 손해가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연락이 오기 전에는 이제 그 저를 저격한 그 영상이 인스타그램에도 올리셨더라고요, 릴스로. 그 영상을 광고로 돌려서 이제 그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잘 몰라서 그런데 돈을 내고 자기 돈을 내가면서 하는 거죠. 맞아요. 열정적이시네요. 아니 사실 명예훼손으로 걸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오지 났으니까 않았는데 결과 나오고 나서 명예훼손으로 걸면은 이제 그것도 벌금 뭐 한 100만 원, 뭐 200만 원. 근데 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 안 만드신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광고 분명히 전달까지는 광고까지 돌리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1월 1일 날 뭔가 마음이 어디 뭘 하고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DM이 해맞이를 하셨나?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동안에 뭐 입은 피해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쪽지 한 통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쵸. 근데 그때도 소터플라이님은 또 좀 고민하셨어요, 사실. 그냥 그래서 제가 계속 하여튼 옆에서 잡아드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리의 침해가 있으면은 그 권리의 침해는 끝까지 들고 싸워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만약에 수많은 또 계속해서 뒤에 신규 헬스 유튜버 분들이 또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새로 채널이 생기고 만들어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고기남자님이 이제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옆에서 몇 개월간 지켜보면서 마음고생도 굉장히 심하셨고,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딴 게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결과는 제가 보장을 하니까 믿고 계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은 또 당사자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 일반인 입장에서 고소를 당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그죠? 네, 그리고는 내가 또 고소를 하러 경찰서를 가서 또 진술하는 것도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또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여러 가지 어쨌거나 또 뭐 방송을 못하신 피해라던가 이런 피해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잘 이겨내시고, 하나씩 지금 잘 풀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찌까지나 이 영상의 의도는 고기남자님을 어떻게 뭐 비하하거나 저격하려는 게 아니라, 뭐 고기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다면은 그 기준점이 되는 건 결국 법이다. 그리고 그 법적 판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겼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터플라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도 유튜브 복귀를 언젠가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을 또 촬영을 하니까 나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 고소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님 찾아오시면 네, 언제든 연락 많은 주십시오.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